삼성전기 때문에 이제 날로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삼성전기, 삼성전자, 또 나머지 IT, LG노텍, LG전자, 하이닉스까지 전부 IT 대형주의 흐름이 긍정적이어서 DB하이텍도 마찬가지고요. 좀 눌려 있습니다만 사상 최대치 신고가. 결론적으로는 일단 뭐 IT 비중 70% 이상, 뭐 최소 50% 이상 그렇게 해서 긍정적입니다만 여타 종목군에서 너무 눌려 있어요 지금. 물론 뭐 KB금융 약보합이고 LG화학 약보합으로 잘 돌렸고 현대차 보합이고 넷마블도 이제 보합 공방이긴 합니다만 의약품 쪽에 지금 문자를 발송을 했어요. 신풍제약의 조정폭이 좀 아쉽습니다. 11선 기준 13만 5천 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이제 잡고 도저히 버겁다 싶으면은 정리를 해야죠. 그죠? 근데 이제 누적 수급이 계속 눌러놓은 상태에서 항상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를 왜 위로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죠? 눌려 있는 거 떨어지는 물량만 받겠다는 수급. 그러니까 MSCI 지수 편입되고 난 이후에 비중 확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공매도 상황이 될 수 있고 뭐 자체적인 수급 범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의 기준에서는 약세의 흐름이 맞습니다. 그죠? IT 쪽의 강세, 그래서 지수의 강세,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에 시장 지수가 견인되면서 다른 쪽도 좀 움직임을 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눌림폭이 확대돼 있었죠. 근데 오늘 기준에 이제 LG화학이 좀 하방을 잡아주고 있고 현대차도 다시 이제 플러스 전환되고 있고 그리고 KB금융 쪽도 조금 전에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KB금융 쪽도 사실상 이번에 이제 그 36,250원 바닥 찍고 나서 돌림목이죠. 우리가 이제 36,600원부터 41,500원까지 공략을 했었고 요 정도 범위라면은 버겁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만.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시장이 강할 것이냐. 지금 공포 분위기 엄청나게 잡고 있는데 이 공포 분위기 속에서 시장이 강할 것이냐. 시장이 강한 흐름 속에서 내 계좌가 수익이 날 것이냐. 이 종목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개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해봐야 자산만 깨진다는 건 이제 잘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눌리더라도 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 종목은 최소한 예를 들어서 어제 서울반도체를 신규 접근하신 분들은 또 매수세를 드렸어요. 그죠? 이거를 12,000원, 13,000원, 14,000원, 15,000원, 16,000원, 17,000원, 18,000원 계속 위로 고점을 뚫고 가는데 7월 이전에는, 그러니까 8월 이전에는 차익 실현다고 재편입을 하지만 8월부터는 어지간한 종목군들을 차익 실현 안 하고 계속 쥐고 가잖아요. 계속. 그런 상황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어렵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림목인데 조정폭이 만만치는 않지만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란 말이에요. 5년 만에 18만 원이고 넷마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다 뚫어놓은 상태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미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뚫어놓은 상태고 차익 실현을 못해서 안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HFR 52주 고가 넘겨놓은 상태에서 음봉인데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흐름은. 고점을 넘기고 나서의 흐름은 그것도 거래량이 터지고 고점을 넘기고 나서의 흐름은 거기다가 누적 수급이 뒷받침돼 있다? 아, 상관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다는 그런 쪽은. 그래서 버거운 범위가 없어요. 다 좋아. 다 끝내줘. 응? 하다못해 서울바이오시스도 좀 버겁죠 지금. 근데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내놓고 눌림목이에요. 여기도. 추세가 뭐 어마어마하게 뭐 버겁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단 요 기준에서 아싸 시젠 의약품은 어쩔 수 없이 변동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없어요. 시젠도 플러스 전환돼서 박수는 치지만은 거래량이 없어요. 그럼 얘가 뭐 20% 30% 뭐 뻗어가지는 못해요. 오늘 어차피 20일 공방 나오고 어떻게 될 거냐의 흐름인데 분산 쪽의 기준의 일부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뭐 전체를 다 사면 뭐 땅을 팔아도 다 못 사요.
비중이. 근데 일단은 최대 폭의 비중들을 맞춰드리는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설정 범위를 잘 선택을 하자. 신풍제약도 돌려줄 수 있는 범위가 되죠. 왜? 뭐 5일 전 살짝 이탈된 거고 10일 선 지지라인 확인하는 거고, 거래량 없고, 거래량 터지면서 조정인가 지금? 거래량 없잖아요. 조정받으려면 거래가 터져야지.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지금 거래량 없는 거예요. 5일 선이 이탈된 것도 아니야 지금 현재는. 신고가 랠리 나오는 과정에서 눌림폭. 그러니까 참 애매해. 여기서 지금 얘를 정리할까. 좀 전에 보면서 얘를 정리해서 신풍제약을 비중을 늘리라고 문자를 보내드릴까 하다가 아니야 얘는 얘대로 그러면 고점을 뚫고 가고 있는데 왜 또 얘를 정리해. 다 아까운 거예요. 근데 지금 장이 원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저 바닥에 있는 종목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솔루션도 눌림폭이야. 이거 힘들어. 뭐 신고가에서의 눌림폭인데 얘도 마찬가지죠. 정부 정책 관련된 내용. 미국장의 지금 선물이 1% 이상의 강세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미국장에서 다시 주춤거리면 뭐 우리나라 또 선반영 됐다고 다시 주춤거리면 그 다음 범위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또 테마주 기준의 흐름이죠. 그럼 그 테마주의 흐름이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 쪽을 또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지. 하여간에 결론적으로는 윤정부가 알아서 비중 정리하고 있고, 어쩔 때 보면은 8월 이후에 계속 지금 8월 이후 기준에서 차익 실현 자꾸 안 해주는 것 같고, 이거 차익 실현하고 저거 사면 저거 대박인 것 같은데, 미코 차익 실현해서 오늘 같은 날 뭐 다른 거 뭐 IT 강한 거 들어가면 파트로 들어가면 대박일 것 같은데 다 꼭꼭 집어서 다 드실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시젠 쪽에 지금 20일 공방인데 거래량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최소 거래량 뭐 3천만 주는 터져줘야 되지 않겠어요? 앞전 거래량 터질 때 이런 변동성이 나오니까 지금 뭐 이게 뭐 안 된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이왕이면은 21선 뛰어넘고 앞에 고점 뛰어넘고 그냥 막 쭉쭉쭉 가버리면 더더욱 좋지. 그냥 막 숨도 안 쉬고 가면 좋죠. 그럼 거래량이 터지니까. 근데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거래량 부분 제한적이라서 뭐 차분차분하게만 놓고 보자. 요게 시즌이 더 세지면은 이제 신풍제약, 한올 바이오파마도 낙폭 줄이고 플러스로 전환시킬 수도 있어요. 변동이 원체 큰 쪽이라. 그리고 시장의 지수가 견인이 되면 다 간다니까. 지수 가는데 왜 안 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IT가 가는 게 가장 편한 거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 이 쓸데없는 것들이 자꾸 뭐 IT 뭐 삼성전자 개인들이 많이 사서 동학개미, 오늘은 이제 동학개미 승리라고 표현하겠지. 다른 때는 아니 외국인 기관이 파는 종목을 왜 사냐고 그렇게 표현하겠죠. 자, IT의 비중이 32.28%예요. 그죠? 곱하기 오늘 2.6%이 나오고 있어요. 곱하기 전일 그 종가 기준이 2384포인트 그렇게 해줄게요. 그럼 IT에서 오늘 끌어올린 게 몇 포인트? 20포인트입니다. 그럼 22포인트 올랐죠. 그럼 IT 혼자 오른 거예요. 그잖아. IT 혼자 오른 거야. 나머지 쪽은 눈치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IT가 지수 견인해 놓고 나머지 쪽은 업종 대표주들은 시장 수익률, 시장보다 못 가면 안 되잖아. 예? 시장이 지금 0.94, 1% 움직이는데 시장보다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1%는 가고 LG화학도 1%는 가고 넷마블도 1%는 가고 그런 과정에서 엄마 방금 얘기하니까 서울바이오시스 움직이네. 예? 방금 얘기하니까. 근데 얘도 또 거래량이 없어. 미쳐버리겠네 또. 예? 거래량이 없어. 또 미쳐버리겠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녀석들. 여기서 이제 내동매매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야 파트론 이쁘네 해가지고 조금 일찍. 그러니까 스스로 매매되신 분들은 파트론 이쁩니다 하고 딱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템포 늦게 봤어. 오히려 또 그린박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 들어간 것보다. 그러면 그때 돼서 내동매매에서 막 파트론 들어가거나 야 서울바이오시스 움직인다 해가지고 팍 들어가면 지금 거래량이 없는 상태인데 시즌 막 움직여. 지금 60만 주라서 뭐 거래가 이제부터 막 터지면서 움직이면 나올 수는 있지만은 거기 막 내동매매 들어가 안 된다는 거지. 고점을 넘기는 종목의 흐름을 따라붙는 기준.
그러니까 욕심을 우리가 좀 줄여놓으면 돼요. 예를 들면 삼성전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 외부에 계신 분들은 웃을 걸, 콧방귀 낄 걸. 야, 삼성전기 아이고 참. 야, 파트론 10% 올랐다. 데이터 솔루션 30% 올랐다. 29%. 앤드포스 17% 올랐다. 근데 삼성전기 5% 하고 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움직인 가져가 봐야 그런 종목에서 한 방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아까 앤드포스 놓고 볼 때하고 지금의 가격하고 고점 대비 4.7이에요. 근데 4.7이만 변동이 나왔느냐? 아니죠. 분봉 놓고 보시면은 변동성이 사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자 보내기도 참 버겁다는 거야. 외부에 계신 직장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결론은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교육받고 교육받은 대로 예를 들면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교과서적이에요. 파트론도. 얼마나 교과서적이야. 거래량 빵빵빵 빵빠빠빵 그리고 고점에서 찍었어. 그러고 나서 거래량 없어. 눌려. 그럼 고점 되면서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이지. 근데 지금의 시장의 흐름은 원체 강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IT 종목군의 누적 수급이 뒷받침되는 쪽은 가져가더라도 버겁지 않다. 네? 지금 어지간한 거 신고가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 서울 바이오시스 10%만 움직이면 사상 최대 또 신고가예요. 근데 오늘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나는 매매가 좋아. 그럼 매매가 없으신 분들은, 매매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거래량 없다고 딱 쏴서 말씀드리잖아. 거래량이 없네요. 아예 안타깝네요. 그럼 매매 좋으신 분들은 비중 줄여놨다가 다시 편입고 비중 줄였다 다시 편입. 그거는 일일이 윤정두가 매수 매도 이렇게 못 해드리잖아. 예? 그죠? 마찬가지 시즌도 매수 매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21선 공방인데 이제 70만 주뿐이 안 돼요. 응? 그럼 계속 터져야 돼. 그럼 12시까지 얼마? 한 최소 200만 주 터져줘야지. 12시까지. 최소 150만 주 그러면. 150만 주만 봅시다. 150만 주. 12시까지. 150만 주 터져라. 그럼 마감 때까지 300만 주는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응? 시장이 다른 쪽에 가면 IT가 눌리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어때요? 고점 찍어놓고 눌리는 거, 그거 눌리는 거, 그 정도 눌리는 거, 그거를 못 아이고. 그죠? 그리고 센 쪽을 팔아서 약한 쪽으로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오늘의 이 흐름이 나머지 쪽의 기준에서도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 지금 정의원님들 교육 신청 다 해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왜 애걸복걸해야 돼?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똑같이 지금 라이브 방송에 똑같이 접속이 계시잖아요. 과금을 우리가 300만 원씩 과금하신 분들인데, 그죠? 근데 교육은 추가로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직원분들이 그게 가장 어렵다는 거야. 야, 장도 안 좋은데 과금도 했는데 무슨 교육 받으라고 또 돈 내려냐? 한국경제TV 아시잖아요. 거기 교육비 가서 보세요. 얼마인지. 대도 않는 내용 갖고.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또 장중 매매하시면서 부러워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거래하시는데 희한하게 다들 보면 수익 잘 내죠. 막 실패되신 종목군들도 있겠죠. 분명히. 근데 이거 잘 갑니다. 데이터 솔루션 상한가요. 뭐 앤디포스 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교육받고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고 가니까 수익을 내는 거예요. 또 우리 태민님 같으신 경우에 삼성전기 비중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얼마 전에 이거 삼성전기 도저히 아니면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질문 주셨을 때 아니요 괜찮습니다. 가져가시죠. 결국은 충분하게 수익 기준 잡아낼 수 있는 위치가 된단 말이죠. 시제는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거래 수반되면 12시까지 150만 주 넘기겠는데요. 그러면 멈추지 말고 계속 터져야 돼.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5분봉 보면서 그렇게 해서 일봉 기준의 거래 대금이 1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초가 대비해서 이제 한 10% 등락범위 나오려면은 최소 뭐 1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그죠? 쉬어갔으니까. 그럼 최소는 5천억, 7천억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5천억이 200만 준 거고 7천억 되려면 한 300만 준 터져줘야지. 예? 1조는 안 되더라도. 사실은 1조는 나와야 되는데. 20MA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꼬리 달려서 또 꼬리 달렸는데 차익 실현해야 되나, 이 고민을 좀 안 하게끔. 꼬리가 달려도 차익 실현 안 합니다. 분명히 미리 말씀드려요. 꼬리가 달려도 차익 실현 안 합니다. 이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려고 들어갔나?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꼬리가 달려도 우리는 현재로서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없다. 오늘 차익 실현을 만약에 하려면 28만 원 찍어주고 28만 원 넘긴 이후에 꼬리 달리면은 그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도 고민하는 거지 차익 실현 안 할 수 있어요. 네, 그거 꼭 염두에 두세요.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해서 의약품은 한 방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한 방. 뭐 표현 안 할 수가 없지 뭐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변동성을 감당하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신풍제약도 추가 편입을 일단 문자를 발송해 드렸지만은, 변동성 감당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의약품 쪽은 제한적으로 들여다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기준에서 이제 삼성 전기 비중 좀 낮으신 분들은 더 채워주시고, 거래량이 실려 있을 때, 이식거래를 고점 넘길 때, 그리고 지금 쭉 봤더니 전기 쪽 단가가 대부분이 다 낮으세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수익 확정을 못 지어서 속상해서 그런 거지, 전기나 IT가 여러분들 계좌를 힘겹게 하는 케이스는 없죠. 알루코가 이상해요 하셨는데 기준거래량 3천만 주 다 잡아드렸잖아요. 그죠? 그래 531님께서 알루코가 이상해요 하셨는데, 결국은 알루코의 경우에 거래량 터지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평상시 알고 계시던 이평선 수령 구간에서 흐름이네요. 누구나 다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누군가가 툭 건드려 준 거죠. 그러면서 거래가 수반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531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10시 56분이란 말이에요. 10시 56분이면 요자락이란 말이죠. 요자락.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따라 붙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4,400원에 4,750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 어떻게 돼? 7, 8% 수익 나는 거지. 근데 비중은요, 못 들어가요. 얼마나 사겠어 이거를. 결론은 개별 매매 기준에서 보실 수 있는 건데, 그 기준점을 교육받고 스스로 하시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윤정두가 알루코 움직입니다. 뭘 알루코가 움직여? 우리가 다 들어가면 우리가 다 물량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이 잡힐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3천만 주면은 거래량이 뭐 상당하고, 그리고 이 거래량이면은 뭐 충분히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네, 그죠? 벌써 이미 3천만 주면은 뭐 1,000억 이상 거래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개별 매매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고점 대비해서 또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지금 터져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똑같아요. 시초가, 저가,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의 흐름, 요 흐름에서 뭐 매직 계산기 놓고 보겠습니다만, 매직 계산기에 R 놓고 보시면 일단은 먼저 올려드리고 한번 해야 되겠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R 놓고 001780. 그렇게 해서 오늘 그 편입단가 기준은 사실상 시초가에서 눌렸다가 다시 돌리면서의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자락이죠. 4,150원. 그렇게 하시고, 이 기준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3분의 1, 2분의 1, 4,420원, 4,530원. 그 꼬리 부분만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4,530원, 4,420원, 4,530원, 그 다음이, 저기서 이제 저기까지 부딪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돌릴 때 거래가 터지고 돌리냐요. 그러니까 요런 자락에서 거래가 터지고 돌리냐, 5MA, 20MA 거래가 터지고 돌리느냐, 그것만 확인하면은 뭐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지. 종목이야 변동성 크고 거래대금 커져 있는 거 다 들여다볼 수 있죠.
그럼 사요 말아요 라고 했을 때 교육받으시면 다 된다는 거고, 교육받기 싫고 매매 사인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매매 사인까지는 나가기 어렵다. 아시잖아요. 변동성이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매매 사인을 드려요. 왜냐하면 매매 사인 탁 나가는 순간, 문자가 나가는 순간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다 받아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얘기예요. 얘는 시가총액 1조 미만이니까 고점을 넘길 때에도 편입의 기준이 잡혀요. 그 이제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라이브 방송을 들으신다. 그럼 들으시는 기준에서는 그러면 듣고 장중에 요거도 괜찮네요. 얘도 괜찮네요. 뭐 예를 들면 파트론도 괜찮네요. 파트론의 움직임이 거래량 실리고 돌리면 됩니다. 안 실리고 돌리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엔드포스 좋은데요. 뭐 20% 이상에서 우리는 안 따라 붙습니다. 거래 실려도 5분봉에선 거래가 없었지만 1분봉에서 어때요? 예? 거래가 이전 여기에 뭐 실려. 근데 그 가격이 7,350원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니까. 왜요?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의 최대 폭의 편입 기준은 15%. 아주 특이한 케이스 20%인데 뭐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지금의 경우는 거래된 거래량 터져 있으니까 그러면 절반의 기준을 놓고 보면서 그 절반을 지켜주고 돌린다. 그때 거래량이 터진다. 최소 이렇게 보면 200만 주 터진다. 그러면 따라붙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의 범위를 가져갑니다. 아유 시젠 좋다. 시젠 땡큐하네요. 삼성전기 땡큐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삼성전기와 시젠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젠의 경우는 10% 비중 잘 채워갖고 있었고, 중간에 이제 뭐 24만 원의 흐름, 거기에 이탈되면 손절, 그 이탈됐을 때 기준이 시장의 조정에 연동된 폭, 그렇다면 유지, 이제는 28만 원을 넘기는 흐름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시장은 이제 설정을 합니다. 왜? 신풍제약 바이오 파마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그냥 차익 실현이 아니고 14%의 변동이고 거래량도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시젠의 차익 실현 범위는 고점 대비해서의 눌림폭 기준을 다시 설정을 할 겁니다. 거래 여기서부터 제대로 빵빵빵이네요. 그죠? 우리는 뭐 가지고 있어서 들여다볼 수 있었지만은 오히려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지만 시젠 쪽에 오히려 이제 편입 기준을 설정 범위를 잡아드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른 것도 설명드리다가 오히려 시젠 차익 실현 편입 비중을 못 잡아드렸어요. 뭐 그래도 상관없죠. 10% 충분히 잘 가지고 있고 수익 기조이고. 자, 일단은 시젠 쪽은 다시 녹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길어서 파일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오늘 기준에 기존에 이제 우리 평균 단가 오유 시젠 땡큐하네. 오케이. 10% 비중이니까 차익 실현 범위는 조금 있다가 고점이 인식되고 난 이후에 그럼 30만 원까지 오케이. 시젠 가지고 계신 분들 방 안에 시젠 비중하고 가격 좀 올려주세요. 네.